수십 년 땀의 결실인 당신의 퇴직금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기업 임원으로 평생을 바친 최진석 씨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유학 자금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는지 그 두 가지의 끔찍한 가능성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건의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교묘한 금융 사기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더 이상 어설프지 않습니다. 유학생의 이름, 학교, 현재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한 뒤 부모에게 접근합니다. 최진석 씨가 받았을지도 모르는 전화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따님을 납치했습니다. 6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당황한 아버지가 확인하려 하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미리 준비한 다른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나 좀 살려줘. 자식의 안전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가장 믿었던 내부의 균열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실제 보도 자료를 보면 부모가 보내준 유학 자금 수억 원을 해외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유학생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진석 씨의 자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돈으로 잠깐만 투자해서 몇 배로 불리면 부모님께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위험한 생각이 부모의 노후 자금 전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는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 대한 믿음, 그 마음까지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4억 원은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은퇴 후에는 이 거대한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은 냉혹합니다. 60대, 70대가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전단지 1000장을 10시간 넘게 돌려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고작 5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4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하면 퇴직금 4억 원이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 4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꺼번에 무너진 배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30에서 40대 성인 자녀가 무려 65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부모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능력만 된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단 유학 자금 같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생활비, 결혼 자금, 주택 자금 등 성인 자녀에 대한 만성적인 지원이 최진석 씨의 노후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자녀 리스크라고 말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자식에게 써야지 라는 생각, 그 숭고한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조언합니다.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무언가를 더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당신의 퇴직금에 강력한 물리적 안전장치를 거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육중한 금고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수령 즉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하십시오.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사기 전화나 자녀의 간곡한 부탁 같은 감정적인 흔들림으로부터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돈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목돈이 아닌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십시오. IRP 계좌로 옮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4억 원을 한 번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150만 원, 200만 원씩 쪼개서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도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거액 요구에 모든 것을 내주는 최악의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키는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세 번째 대안은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자녀 지원이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족 모두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한 재무 계획의 영역입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소 자금은 몇억 원이며 자녀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총 한도는 몇 천만 원까지다 라고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에게도 솔직하고 단호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공멸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약속이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자 박상현 씨는 딸의 대학원 학자금 지원 요청에 자신의 퇴직금이 들어있는 연금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일부 실행했습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 원금을 깨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만 지원한 것입니다. 그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빠가 너의 꿈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전부란다. 딸은 그 마음에 감사하며 학업에 더욱 매진했고 박상현 씨 부부의 노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면 그 끝은 모두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지난 수십 년 세월이 땀과 눈물, 기쁨과 좌절이 모두 담겨있는 당신 인생의 증표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끝까지 경제적 짐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삶까지 온전히 지켜주는 마지막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퍼주는 사랑이 아닌 현명하게 지키는 사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